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의문의 체계 중에서 모음 체계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음 체계, 다음 시간에는 자음 체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의문도 잘 나오고, 이제 모음 체계도 물어보고, 자음 체계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사실 이제 뒤에 이제 수능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가장 많은 빈도순으로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의문 체계보다는 뒤에 나오는 의문의 변동 부분이죠. 바로 이 교체, 그리고 탈락, 첨가, 축약에 해당이 되는 우리가 이제 의문의 변동이 사실은 의문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의문의 변동을 우리가 아주 잘 풀기 위해서는 뭘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바로 의문 체계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문 체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것처럼 이제 모음 체계는 또 단모음 체계 표가 있고 또 자음 체계에서는 자음 체계 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툭 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같은 의문의 변동이 한 이제 순식간에 풀어지게 된답니다. 왜냐면은 모음 체계랑 자음 체계 표를 머릿속에 잘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암기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교체 푸는 거, 탈락 푸는 거, 첨가, 축약 푸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알았죠? 왜냐면 그 체계표 안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하는 모음 체계,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이제 자음 체계에 나오는 그 표 있죠? 그 표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주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한 다음에 뭐라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이제 모음 체계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단모음, 그리고 이제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우리가 이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또는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모음 안에서 이제 반모음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음에서 사실상 중요한 것은 이제 모음에서 모음 체계표에서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 있죠? 분리해서 나오는 전설모음, 후설모음, 고, 중, 저, 그리고 원순모음, 평순모음, 그리고 이중모음에서 나누어지는 단모음과 그리고 반모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모음 체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담아놨어요. 최근에 이제 많이 보는 이제 국어 교육과나 이제 국문과에서 이제 많이 보는 그런 책을 가지고 와서 최대한 이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개론서를 가지고 와서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뭐 교과서나 뭐 문제집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간략하게 돼 있잖아요. 선생님이 거기다가 최대한 이제 개론서 내용을 넣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법 강의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문법,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뭐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언어와 매체가 사실은 문법 책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다른 매체가 따로 있었는데 두 개가 통합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법이 굉장히 길고 자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론서에서는 상당히 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를 그런 교과서에서 이제 압축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이제 간략하게 몇 줄로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제대로 이제 길게 자세하게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좀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암기만 그냥 해버리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역시 여러분들이 보는 주요 교재 있죠?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를 하나 정해놓고 뭐 빠진 부분이 있거나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거 신기한데, 특이한데, 좀 더 추가하면 좋겠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다 이렇게 메모해서 단권화를 잘 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모음 체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음이란 무엇인가? 자, 모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모음은 이제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음과 다르게 자음은요, 드 이렇게 발음을 해보세요. 브 이렇게 발음을 해보시면 발음 기관에 이제 공기가 나오면서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으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발음 기관 어느 부분에 장애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팔차름, 마차름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음은 아주 심플해요. 발음 기관에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모음의 이제 대표적인 거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브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자음과 다르게 발음해 보시면 어때요? 브 하면 뭔가 자음 기관에 방해를 받으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같은 경우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발음 기관에 전혀 우리가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방해를 받지 않고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자음과 다른 모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음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음절 기억나시나요? 바로 홀로 발화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였어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거. 반드시 우리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성, 중성, 종성 중에서 종성에 있는 뭐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모음이 꼭 필요하다고 했죠. 자음은 혼자서 음절이 되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모음 같은 경우에는 홀로 또 음절의 중성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또 음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국어의 모음을 또 헛소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음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발음 방법에 따라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모음체계, 자음체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이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교과서 수업한 것도 있을 텐데 중3 애들 대상으로 그때 수업을 하면서 같이 겸사겸사 강의를 올렸었는데, 그거 보시면은 중학교 애들 수준에서 공부를 한 모음체계, 자음체계 굉장히 자세하게 교과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음 방법에 따라서 단모음, 이중모음으로 나뉜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음을 할 때 입술이나 혀가 그대로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대로 한 번에 가는 거야. 근데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해보시면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 입 모양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가면, 예를 들어서 같은 경우에 그대로 가죠.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변하죠. 입 모양이 안 변하죠. 그런 걸 이제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이중모음 대표적인 거 우리가 이제 저번에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인 거. 그래서 반모음 2 플러스 우리가 아가 합쳐져서 야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야 이렇게 된다죠. 그러면 어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야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 모양이, 입 모양이 어때요? 이였다가 아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 모양이 변하는 거, 발음할 때 입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거,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 어떤 입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딱 보면 알겠지만 왜 우리가 입 모양이 변하겠어요?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의 음소로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단일한 음소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이중모음 야 같은 경우는 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일한 하나의 음소가 아니라 어때요? 지금 몇 개의 음소, 둘 이상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여기서는 두 개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지 말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쭉 가져와 본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교과서랑 문제집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나와 있을 거예요. 발음 방법에 따라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뉜다. 이렇게만 나누어져 있을 텐데, 이제 개론서에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참고로 영어랑 한자를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래서 이거는 심플하게 하나의 이제 음소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중모음 같은 경우는 컴파운드, 이게 이제 합성이라는 거거든요. 두 개 이제 합성이 된 거야. 몇 개 음소가. 이제 합성이 돼서 이제 이루어진 모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음을 이제 발음되는 방식이나 구성된 음소의 수에 따라서 이제 단모음과 중모음으로 나뉘어요.
중모음은 몇 개의 음소겠어요? 하나의 음소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모음을 발음할 때는 음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음 기관들이 딱 고정돼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하지만 우리가 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음소가 둘 이상의 음소가 합쳐진 거야. 음소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둘 이상이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중모음은 이중모음과 삼중모음으로 나뉘어요. 이렇게 이중모음과 삼중모음으로 나뉘는데 그러면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음소가 합쳐진 거겠어요? 바로 두 개의 음소가 합쳐지게 된 거겠죠? 삼중모음은 몇 개의 음소가 합쳐진 거겠어요? 바로 세 개의 음소가 합쳐지게 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모양이 이중모음은 도중에 한번 바뀌고 이야 이렇게 한번 바뀌고 삼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두 번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만 나뉜다라고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삼중모음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나중에 이 의문의 변동, 의문의 체계 그리고 단어 요 뒤에 이제 문장까지 다 끝나게 되면은 뒤에 선생님이 이제 그 국어의 역사라고 해서 중세국어, 이제 근대국어 이제 다 할 거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우리 이제 중세국어에서 삼중모음이 있었어요. 옛날에 롱롱 타임 어고 옛날에는 삼중모음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로 오게 되면서 이제 삼중모음이 사라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국어에는 이중모음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모음과 사실은 중모음으로 나뉘는데 이중모음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중모음에는 이중모음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리상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리상 그냥 단모음의 반대 개념으로 그냥 이중모음으로 설정을 하게 된 거예요. 어차피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중모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아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반모음과 단모음 플러스 된 거, 단모음과 반모음 이렇게 구성이 된 이렇게 이중모음이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음 방법에 따라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눴구나. 단모음은 음소가 하나가 있고 이중모음은 음소가 두 개가 합쳐진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단모음 체계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이 체계표 있죠. 여러분들 뭐 보는 교과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단모음 체계표는 안 나올 리가 없죠. 자, 이 나와 있는 이 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꼭 암기를 하세요. 알겠죠? 자,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줄 테지만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단모음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발음을 해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 전은 이제 앞전자예요. 후는 뒤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후방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 이제 평은 평평한 입술, 순이 입술이에요. 원수는 이제 동그란 입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그란 입술, 평평한 입술 모양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또 혀의 높이가 혀가 어떻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위쪽에 혀가 올라가면 고모음, 중간이면 중모음,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저모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된답니다. 옆에 이제 폐모음, 반개모음, 개모음은 뒤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혀의 앞뒤,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단모음 체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중학생 애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단모음 체계표는 이렇게 혀의 앞뒤 위치고요. 그리고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총 10개입니다 하고 그냥 끝냈을 거예요. 선생님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듣는 학생들 중에 고등학생도 있고 또 여러분들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개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 그렇구나.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대학교 가서는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으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모음 체계는 이제 10개구나 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최대 10개에서 최소 6개로 사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 우리가 딱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전체 10개의 단모음이 돼요. 하지만 이 10개의 단모음을 발음하는 화자는 사실상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그런 일부의 노년층에 국한이 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발음을 10개로 다 단모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럼 현실 발음상 보니까 최대 10개에서 최소 6개더라. 실제로 단모음을 발음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표준 발음법에서 우리가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건 10개지만 허용은 우리가 8개까지를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바로 뭐냐면 위하고 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단모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발음 도중에 절대로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 대표적인 단모음은 아까 말했듯이 아 같은 게 있었어요. 아, 입술 안 변해요. 입 모양 안 변해요. 아, 이게 단모음입니다. 이게 단모음. 자, 그런데 이 위하고 왜를 발음해 보세요. 위, 왜 여러분들 발음할 때 뭐 입 모양이 그대로 위 가나요? 아니죠. 변하죠. 두 중 한 번에 변해요. 위, 입 모양 변해. 그래, 해보시면, 발음해보시면, 그쵸? 왜, 발음해보세요. 왜 하고 진짜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왜 하고 도중에 변해요. 그렇죠? 그래, 입 모양이 변한다고요. 오마이갓. 자, 그러면 얘는 단모음표에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뭘로 발음한다는 거야?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한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 발음법에서 우리가 8개까지 이거를 뺀 8개를 8개죠? 빼면 이 8개까지를 단모음 체계표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10개인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발음해 보시면 전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위나 왜를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모음 목록에서 이것을 바로 제외해서 표준 발음법에서 이제 8개까지 이걸 뺀 8개까지를 허용을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실제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발음하고 있는 것은 현실 발음을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몇 개로 또 하고 있냐? 7개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발음해 보세요. 라고 하지만 이거 사실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요? 개 하고요. 개 발음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의 요 발음 비슷할걸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실생활에서 현실 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개를 합쳐서 발음을 해요. 이건지 어떻게 구분해요? 문맥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지 않습니까? 오늘 뭐 꽃게찜 먹자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요 개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문맥을 보고 아는 거지 발음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지는 않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개 보러 가자. 우리 개 너무 귀여워. 우리 개가 꼬리를 흔드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개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하고 문맥을 동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발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현실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와 에를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에와 예 어때요? 요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에를 쓰고 이제 가로 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 에와 에 중간 발음인 에로 발음을 이게 중간 발음이 된 거야. 중간 발음인지 중간 발음인 바로 에와 이렇게 중간 발음이 얘로 사실은 발음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현실 발음은 우리가 이제 7개로 발음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소 6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상도 같은 경우에 경상도 하위 방언에서는 6개 발음만 하더라. 6개의 단모음만 발음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하고 으 있죠? 그래서 어하고 우리 으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구분하지 않는구나라고 봐서 이제 최소 6개까지 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표준 발음법에서 10개로 단모음을 보고 있지만 이 위와 왜 같은 경우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서 8개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딱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에와 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인 중간 발음이 에와 에의 중간 발음 에로 통합해서 발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7개까지가 현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발음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모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단모음 체계표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암기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그냥 보자면 이제 키위는 우리 키위를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고, 그리고 금붕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학생이 이제 엄마한테 키위는 제외해. 키위는 빼줘. 막 이거지. 그래서 금붕어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키위는 제외해. 키위 제외해. 키위는 빼버려. 그리고 금붕어 좋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암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외워지게 된다라는 거. 어쨌든 이제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렇게 하면은 좀 암기하기 수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팁으로 적어 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외우는 방식대로 암기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모음을 우리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단모음도 우리 몇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음과 다르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모음을 분류를 할 때는 보통 이제 혀의 앞뒤 위치라든가 혀가 이제 앞뒤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 그리고 발음을 할 때, 그리고 혀의 입술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리고 발음을 할 때 혀의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모음들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이제 앞에 단모음 설명되어 있는 거 먼저 한번 볼게요. 앞에서 한번 설명하긴 했는데 우리가 단모음은 이중모음과 다르게 발음하는 도중에 어때요? 입술이나 혀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했었죠. 왜냐면 하나의 음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어의 단모음 체계는 우리가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 그리고 혀의 이제 그 높이, 이거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국어의 단모음에는 우리가 10개가 있지만 우리가 허용을 해준다고 했죠. 이거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허용을 해준다. 이거까지. 자, 그럼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뉘게 돼요.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앞전자예요. 앞전자고, 그리고 설이 혀예요. 혀. 그러니까 혀 앞에 위치하는 거 발음을 해보니까. 그래서 혀의 최고점이 발음을 해보니까 입안의 앞쪽에 있더라. 입안의 전설, 전 앞전 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음이 된다라고 해서 전설모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게 앞에 우리 자음체계표에서 보시면은 전설모음 같은 경우에는 요 있죠?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전설 부분이 될 것이고, 이제 뒤에서 발음을 해보니까 이제 혀가 뒤쪽에서 발음이 되더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후설모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전설모음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서 앞쪽이야. 그래서 앞쪽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경국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자음체계를 할 때 공부를 할 텐데 이제 경국의 위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발음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입천장에서 혀로 입천장을 한번 만져보세요. 좀 딱딱한 부분 있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경구개라고 해요. 이게 한자인데 경이 이제 딱딱하다라는 거야. 구가 뭐야? 입구자 입. 그리고 개는 뚜껑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딱딱한 입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우리 혀로 또 만져보면 딱딱한 입뚜껑도 있지만 뒤쪽에 그 위에 천장을 만져보시면 입천장이 말랑한 부분으로 딱딱한 부분에서 말랑한 부분으로 넘어갈 때 있죠. 그 말랑한 부분을 우리가 영구개라고 합니다. 연이 이제 연하다라는 거야. 말랑말랑하다. 구는 입구자예요. 그리고 개는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입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혀로 입뚜껑, 입천장을 만져보시면 우리가 딱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점차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분을 넘어가죠. 이제 말랑말랑한 이 부분이 바로 영구개. 그리고 딱딱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경구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음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하고 우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하고 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는 이제 전설 모음이고 하나는 이제 후설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이 해보시면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해보시면 요 앞으로 이렇게 가죠. 우 해보시면 혀가 뒤쪽을 할 거예요. 혀가 어떻게 되는지 혀에 집중하면서 해보세요. 이, 우, 그쵸? 혀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렇죠? 자, 발음을 해보시니까 우리
전설모음 같은 경우에는 혀의 최고점이 경국의 부분, 입에서 이제 앞쪽에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설모음이라고 하고, 전설모음에 해당되는 것은 이, 에, 위, 웨, 키위 제외해. 이게 바로 전설모음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우설모음 같은 경우에는 혀의 최고점이 입 안에서 뒤쪽, 아까 말랑말랑한 입천장인 영국의 부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발음을 해보시면, 이 뒤에 발음을 다 해보시면 우, 오, 으 전부 다 어때요? 입의 말랑한 부분 쪽으로 혀가 가죠. 그래서 우리 후설, 후는 이제 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저는 앞이라는 뜻이고, 아까, 그리고 후는 이제 뒤에 있다라는 거야. 설이 바로 혀예요, 혀. 그래서 뒤쪽 혀에 이제 닿게 되는 거 발음을 해보시면, 그래서 혀의 최고점이 입 안에서 뒤쪽, 즉 말랑말랑한 입천장 부분에 닿으면서 발음이 되는 모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설 모음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모음체계표에서 뭐가 되겠어요? 금붕어 좋아, 이 부분이 이제 후설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 발음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또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위와 외 부분이 있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까 위하고 외가 단모음으로 사실상 현대 사람들이 발음하지 않더라. 사실상 현대 사람들은 이것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더라 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외하고 위는 단모음 체계표에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노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이중모음 발음하고 있어요. 위 입술 모양 변해요. 외 발음 입술 모양 변해요. 그렇죠? 변하니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 이 허용 규정에서 그래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주고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합시다. 이거는 이제 표준 발음법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다 빼서 이중모음으로 들어가는 거를 허용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10개지만 단모음표에서 단모음이 10개지만 8개까지 허용해주고 있더라. 이거는 이제 표준 발음법에 들어가 있는 규정이니까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뇌를 발음을 우리가 이제 뇌라고 하는 글자를 발음을 해보시면 이제 뇌가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지만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은 이중모음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 그래서 이걸 허용을 해주고 있더라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 기준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혀의 위치가 가장 높은 모음을 우리가 고모음, 고가 이제 높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고음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가장 높은 모음이 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혀의 위치가 이제 완전히 낮은 거. 저는 알죠? 저음 할 때 우리가. 그래서 혀의 위치가 가장 낮은 모음. 이제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 중간인 거 있죠? 그래서 혀의 위치가 이제 고모음과 저모음의 중간쯤 되는 그런 모음은 중모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는 이제 고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아 같은 경우에는 저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발음을 직접 해보시면 돼요. 이 했을 때 아, 이, 아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발음 딱 해보시면 이렇게 그 혀의 높낮이가 다르다라는 게 딱 느낌이 와요. 이, 아, 이렇게 내려가요, 혀가. 그래서 저모음일 때는 확실히 혀가 조금 이제 위치가 낮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고모음을 발음을 할 때는 혀의 위치가 높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요. 여러분들 옆에다가 선생님이 고모음 옆에 폐모음, 또 그리고 중모음 옆에 반개모음, 저모음 옆에 개모음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혀의 높낮이하고 반드시 꼭 세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개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도 욕이 아니고 개는 열었다는 거. 개 오픈이죠. 오픈 열려 있다고. 자, 그리고 이제 구는 입이에요. 입. 그리고 도는 이제 정도. 그래서 입이 열려 있는 정도를 우리가 개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해보시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항상 얘기하듯이 아 대표적인 이제 아를 발음하는 우리 그 캐릭터가 뭐가 있어요? 타잔 있죠. 타잔이 우리가 그 동물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 생각을 해보시면 자, 아 이렇게 부르면 가장 입이 크게 벌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했다가 아 해보세요. 입이 훨씬 더 크게 벌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개구도는 입이 이제 얼마나 열렸는지를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게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입이 크게 벌어진다는 거 발음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보다는 아 타자 생각해봐. 그죠? 입이 훨씬 더 크게 벌어진다.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타자니 아 하고 이제 동물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소리를 내야 입이 크게 벌어지고 넓게 소리가 퍼지잖아요. 그렇죠? 동물 멀리 있는 동물까지 부를 수 있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점어음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점어음으로 갈수록 입 크기가 많이 벌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혀가 높을수록, 즉 고모음일수록 입이 조금 열리고, 직접 발음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혀가 낮을수록 입이 많이 열린다. 타자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입이 이쪽에 갈수록 훨씬 더 많이 열리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점어음일수록 입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입이 많이 열려있죠. 오픈이라고 했죠. 입이 많이 열리는 모음이라고 해서 계모음이 될 것이고, 이제 고모음은 입이 폐는 닫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폐점 이런 거죠. 그 이제 그 뭐 상점이 문을 닫을 때 폐점이라고 하잖아요. 닫혀 있다 이라는 거예요. 클로즈. 그래서 우리가 고모음 같은 경우에는 폐모음, 닫혀 있는 모음. 이 중간인 중모음 뭐겠어요? 반만 열려 있는 모음이라고 해서 이제 반계모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모음을 폐모음 조금만 열리고, 중모음은 우리가 저모음과 중모음 사이로 열리기 때문에 반만 열리는 모음, 그리고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타전 목소리 생각해 보시면 저모음은 계모음이구나, 여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류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어디에 분류가 되냐? 자, 원수 됐을 때 이 원자가, 한자가 바로 뭐냐면, 그 동그랗다라는 거예요. 둥글 원자예요. 그래서 둥글다라는 거예요. 수는 바로 뭐냐면 입술이에요. 입술이 둥글게 되는 모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입술이 동그랗게 오므라드는 이제 뭐 발음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오하고 이제 우리가 오나 우 같은 거, 역시 반모음 오나 우가 들어있게 되면은 입술이 동그랗게 몰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화날 때 어때요? 입술이 동그랗게 몰리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둥글게 오므리고 발음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오나 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원순모음이라고 하는구나. 반대로 평순 모음 뭘까요? 평은 이제 평평한 거야. 수는 입술이에요. 입술이 평평한 모음. 발음을 해보니까 입술이 오므리지 않고 평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입술이 오므라들지 않는 모음을 우리가 평순 모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오나 우가 속해 있지 않은 나머지 모음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나 우가 속해 있지 않은 나머지 모음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평순 모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더 하나 이제 TMI지만 뭐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알아두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라기보다는 대학교 수준에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선생님은 또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왜 보시면 우리 왜 궁금하냐면 이렇게 단모음 체계를 보다 보면 우리가 원순모음에서 밑에 저모음 있죠. 이 부분은 없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원순모음에서 밑에 저모음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왜 없을까? 이렇게 해서 책을 보니까 책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입술을 딱 오므리는 거 있죠. 입술을 오므리려면 우리가 그 입이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 게 유리할까? 입술을 오므리고 발음하려면, 그러니까 원순모음을 발음하기 위해서 입술을 오므리고 발음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입술을 벌리고 발음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고 입술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이러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입술을 벌리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입술을 오므리고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겠어요? 조금 더 원순모음을 발음하기에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저모음보다 이 입술을 크게 벌리는 저모음보다는 입술을 조금 벌리는 고모음이 원순모음에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언어에,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언어에서 저모음 요 계열의 이 저모음 있죠? 여기 계모음, 여기 저모음, 여기 계모음, 이 저모음 계열의 원순모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원순모음은 입술을 조금 조금만 우리가 입술을 오므리고 입술을 완전히 조금만 오므리고 발음하는 게 동그랗게 발음하기가 더 쉽잖아. 입술을 크게 벌리는 것보다 적게 벌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우리 전모음에는 원순모음이 없는 거구나. 이거는 뭐 그냥 TMI로 그렇구나, 그래서 없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적어놨는데 저모음보다는 고모음에 우리가 가까울수록 원순모음이 되기에 더 적합한 거예요. 왜냐? 입술을 조금만 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저모음 계열은 입술을 지나치게 크게 이렇게 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오므려야 되는 이제 원순모음에는 적합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바로 저모음이고 원순모음인 계열은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이게 왜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했군요. 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제 추가적으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참고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음 사각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뭐 책에 가끔씩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국의 학자가 이제 발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꼭 우리나라 발음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발음 기호를 해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그 단모음을 집어 넣어서 한번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어디 있어요? 이 여기 있죠? 에 그리고 이제 에 이렇게 있고 또 위, 왜 이렇게 있죠? 또 또 아가 있구나. 그 다음에 우, 오,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여기 어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음이에요. 이제 길게 발음하는 어고 이건 짧게 발음하는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건데 보시면 이제 조금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단모음 체계하고 좀 다르죠.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단모음 체계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단모음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 중, 저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혀의 앞뒤에 따라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렇게 나뉘잖아요. 입술 모양에 따라서 또 평순과 원순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그 모양이 좀 다르죠. 보시면 알겠지만 전설, 중설이라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리고 보시면 폐모음, 반폐모음, 반개모음, 개모음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이제 발음하는 그 실정에 맞게 이제 이거랑 중설이랑 후설을 합쳐서 그냥 후설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거를 이렇게 세 단계로 그냥 폐모음 그리고 반개모음, 개모음 이렇게 나눠서 했구나.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국제적인 이제 발음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발음을 끼워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모음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단모음을 발음을 할 때 혀의 최고점에 위치하고 이런 것들을 혀의 높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을 우리가 모음 사각도라고 하는 거구나. 그냥 뭐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중모음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중모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음이 이중으로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반모음 플러스 그리고 이제 단모음 이 합쳐진 경우나 아니면은 또 뭐라 그랬어요?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이 이렇게 합쳐진 경우가 우리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음,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또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 즉 두 개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소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반모음에서 단모음으로 슉 하거나 아니면 단모음에서 반모음으로 슉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발음을 할 때 우리가 단모음과 다르게 단모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음소가 두 개다 보니까 발음할 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였다가 그 반모음 이였다가 플러스 아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야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이거 빨리 가는 거야. 이 반모음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그래서 야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반모음에서 단모음으로 가든 단모음에서 반모음으로 가든 어쨌든 두 개의 음소다 보니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모양이 달라져. 근데 한 번 바뀌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 갈 때 한 번 입술 모양 체인지, 한 번 갈 때 혀의 위치가 체인지 뭐 이런 식으로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여기서 갈 때 또 한 번 체인지 이렇게 되는 게 이중모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의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제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11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반모음 이제 이와 결합한 이중모음 그리고 반모음 오우와 결합한 이중모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여기 써 있죠. 이게 이제 그 소리예요, 소리.
반모음 2의 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떼가지고 이제 제2의 이중모음, W2의 이중모음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중모음은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 아니면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은 뭘 알아야겠어요? 이제 반모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반모음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반모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겉으로 딱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반모음 같은 경우는 이중모음이 아까 한 구성 요소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중모음을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우리가 거기 안에 반모음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모음은 반만 모음이 한자를 보시면 이게 반, 절반이라는 거거든요. 절반만 모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영어로도 세미 바월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세미라는 걸 붙으면 이제 절반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복 같은 경우에 세미 정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양복 입었다. 아마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양복 바지에다가 양복 셔츠를 딱 입고 넥타이를 딱 한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뭐 스타트업이나 뭐 판교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략하게 양복 비스무리하게 옷을 입기도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슬랙스에다 셔츠 정도 입어도 사람들이 저 정도는 양복 같은 것으로 봐준다. 그렇지 완전히 양복의 그 형식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세미 정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세미가 붙게 돼서 이제 반모음을 보시면 그렇구나 완전히 모음은 아니지만 모음 비스무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반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모음에 붙어서 상대적으로 짧게 발음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짧게 스쳐서 슉 지나가고 짧게 스쳐서 싹 반모음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개론서나 아니면 다른 문제집을 보다 보면 활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모음이랑 활음을 똑같이 쓰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활음은 뭐냐면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음을 우리가 이제 활음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모음이 이 반모음에 머무르지 않고 이게 여기 야 발음을 할 때 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 이 반모음에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지나치는 의미잖아요. 이제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제 반모음을 활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반모음에는 이제 이 모음과 오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반모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음을 반모음이라고 딱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딱 스쳐 지나가는 음이잖아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활음에는 반모음 말고도 또 흐라고 하는 이 후음도 우리가 이제 활음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모음을 딱 우리가 활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 발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이제 이론 문법이나 우리가 이제 국문과나 국어교육과 가면 이제 그런 이제 문법 교과서, 문법 이제 여러분들이 개론서 이런 걸 배우면 이제 거기에서 많이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그냥 이제 반모음이구나. 근데 혹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활음이라고 나오면 반모음을 이르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모음의 음성적인 성질을 보면요.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반모음의 음성적인 성질을 보면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라는 점에서는 모음과 비슷해. 그래 어떤 면에서는 모음과 비슷해요. 하지만 저 모음처럼 또 홀로 발음되지 못하죠. 얘가 혼자 발음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모음과 합쳐져야만 발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모음과 합쳐져야만 된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자음과 비슷하기도 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또 자음의 성질과 비슷해서 또 반자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반모음이라고 딱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이제 자음보다는 모음에 더 가깝기 때문에 반자음이란 이름보다는 우리가 반모음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이렇게 근거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음운을 공부할 때 사실 하긴 했지만 우리가 뒤에 이제 음운의 변동을 보다 보면은 이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우리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오하고 뭐 아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와서라고 발음을 한다. 이렇게 뒤에 이제 음운의 변동에서 나오는데 이때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오 바뀐 게 지금 요 오가 이거 원래 단모음이죠? 단모음이 지금 와라고 할 때 요 안에 들어가는 이중모음 안에 한 구성 요소인 지금 반모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는 현상이 존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모음화라고 하거든요. 반모음이 되기 때문에 단모음이 반모음이 됐기 때문에 반모음화라고 하고 이제 이 음소가 이 음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음운의 변동 중에서 대치다 이렇게 뒤에 이제 음운의 변동에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모음의 층위에 있기 때문에 같은 층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자음보다는 이제 반모음은 이제 모음에 더 가깝다. 같은 모음과 같은 층이기 때문에 같이 교환이 되는 거구나. 같이 이제 대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모음 같은 경우에는 단모음과 결합을 해서 이중모음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에 이제 반모음이 모음적인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음적인 성격보다는 모음적인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중모음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음보다는 모음에 더 가까운 성질을 지니고 있구나. 이렇게. 또 그리고 음절의 구조에서 우리 음절 구조 배웠죠? 초성,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랬어요? 중성, 그리고 마지막에 종성이었죠? 근데 반모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빨리 지나가는 이 반모음 플러스 아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반모음이 단모음과 합쳐져서 이제 음운의 중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근데 음운에 우리가 중성에 놓인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제 모음의 성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모음이 자음보다는 모음에 더 가까운 성질을 지니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모음을 보시면 반모음은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게 있었어요? 바로 요 J라고 써져 있는 이 빨리 지나가는 이 그리고 빨리 지나가는 오, 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모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이 빨리 지나가는 이 모음이고 이거는 빨리 지나가는 오, 빨리 지나가는 우인데 이제 W 하나로만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 W라는 것은 바로 반모음 오와 반모음 우는 이제 같은 소리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이렇게 표기를 한 거다. 오의 성질을 다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이제 W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반모음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단모음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단모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하고 같은 우리가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조금 달라요. 이제 어떤 이제 음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반모음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하고 비교했을 때 이는 지금 어때요? 고모음이면서 이제 평순 모음인 거죠. 그래서 입술의 혀의 높이가 높고 그리고 우리가 입술의 모양은 평순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혀의 앞뒤 입치에서는 전설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어떤다면 좀 전설이고 평순이지만 혀의 높이는 바로 이보다는 좀 높은 여러 정도의 위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하고 연결해서 보신다면 우리가 후설이면서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후설이면서 원순모음에 속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고모음이고 얘는 중모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W 같은 경우에는 후설이면서 또 원순에 속하면서 혀의 높이는 바로 요 고모음보다는 좀 높은 한 요 정도 위치에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반모음 이와 반모음 오우의 음성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공명도에서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을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싹 지워보시면 이제 더러우니까 한번 싹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바로 이중모음에서 우리가 지금 제2의 이중모음 그리고 W계 이중모음 그래서 반모음 2와 결합한 이중모음이 있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반모음 5와 결합한 이중모음이 있다라고 했죠. 반모음 2하고 결합한 이중모음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아까 이중모음 뭐라 그랬어요? 바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반모음이 2와 결합했을 때 2와 이제 여기 지금 단모음이잖아요. 단모음을 결합을 시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얘하고 결합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이중모음이 나옵니까? 얘가 나오게 되죠. 얘하고 결합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나와요? 얘가 나오게 되죠. 또 얘하고 결합을 해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데 다른 거는 모두 다 이 모음이 앞에서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이 모음이 앞에서 애하고 결합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이거 바로 단모음이
요 단모음이 앞에 있고 요 반모음이 뒤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 이거 하나 있어요. 하나. 알겠죠? 그러니까 다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고요.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은 요 하나, 단 하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이여 이렇게 해서 여가 되겠죠? 또 그리고 어때요? 이야 해서 야가 되겠죠? 그렇죠? 또 그리고 이유 해서 어때요? 이유가 되겠죠? 또 이요 해서 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때요? 이가 앞에 붙는 그리고 또 이가 뒤에 붙는 이제 반모음, 이가 결합한 이중모음이 이렇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여의가 하나 있다 했죠? 그래서 여의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역시 WK 이중모음 바로 반모음 O와 결합한 이중모음을 만들어 보시면 또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이 O와 결합한 이중모음을 여기 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외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가 결합해서 외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워가 만들어지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 어때요? 와가 만들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거의 다 이제 반모음 플러스 앞에 반모음이 오고 뒤에 이제 단모음이 결합되는 구조고 특이하게 딱 하나만 단 하나만 우리가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으로 결합되는 구조는 이 으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단모음 플러스 그리고 이가 이제 뒤에 붙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모음 오와 결합한 이중모음은 바로 와, 워, 외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봤듯이 단모음이 앞에 있는 경우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되는 경우가 있고 또 뭐라 그랬어요? 반모음이랑 단모음이 결합되는 게 있다고 했죠. 물론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은 단 하나 만 있었지만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었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중모음을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한답니다. 바로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으로 구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반모음 다음에 단모음이 붙었는지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인지 이 결합한 순서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나누는 거는 바로 이제 공명도라고 하는 거예요. 공명도는 이제 울림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음과 자음 중에 어떤 게 더 울림도가 클 것 같습니까? 당연히 모음이 더 크겠죠. 왜 우리 타잔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하라고 하는 모음과 무라고 하는 자음과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게 더 울림도가 큰가요? 어느 게 더 공명도가 큰가요? 훨씬 더 모음이 자음보다 울림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이 반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모음은요, 모음과 자음의 중간에 이렇게 끼어서 공명도가 가장 공명도가 높은 거, 가장 울림이 큰 건 모음이고요. 중간은 반모음이고요. 가장 적은 건 이제 자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울림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자, 반모음에서 플러스 단모음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울림도가 작았다가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림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상향 위로 올라가는 이중모음, 이렇게 울림도가 위로 올라가는 이중모음이다. 뒤로 갈수록 공명도가 더 커진다. 이렇게 해서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인 경우에는 어때요? 자, 모음에서 원래 울림도가 컸는데 울림도가 작은 것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때요? 울림도가 점점 뒤로 갈수록 공명도, 즉 울림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려가죠. 그러니까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아까 앞에서 봤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상향 이중 대부분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은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했죠.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고요. 하향 이중모음에 속하는 건 단 하나 만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상향 이중모음은 전부 다 요 정도가 다 상향 이중모음이 될 것이고 다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인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향 이중모음에 속하는 것은 단 하나 만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얘만 그러면 왜 하향 이중모음인가? 얘도 그냥 상향 이중모음으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신다면 의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이 옆에 의가 그러면
바로 반모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향 이중모음으로 만약에 본다면. 그런데 그럼 그 이중모음 그러면 반모음이 또 하나 설정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문제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반모음이 또 생기는 거죠. 반모음 여기에 지금 으라는 반모음이 또 생기는 거죠. 너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그냥 뒤에 으라고 하는 이중모음만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이제 이 으는 그냥 하향 이중모음으로 본다. 이거는 TMI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게 자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음 체계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모음, 단모음 체계 공부했고요. 그리고 단모음에서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혀의 높낮이,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 했고요. 이중모음, 특히 이제 반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음 체계 우리 이론 공부했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문제 풀어야겠죠. 문제 풀다 보면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점검, 아는 것은 또 다시 한번 보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모음 체계 문제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